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호성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그 한 길만을 꾸준히 걷는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시대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외고집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의 명맥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5일이었죠. 전주에서 뜻깊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 살풀이 문화재 기능 보유자인 최선명인의 80년 춤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선명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큰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공연은 그 도에서 지원금을 제가 선정이 됐어요. 네네. 이제 그전에도 선정자가 되고 하지만 이번엔 좀 뜻깊은 산소 80주년이라는 공연을 뜻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올려봤습니다. 최선 선생님의 인생 중에 마지막 공연인가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과연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무대를 또 다시 이런 무대를 쓸 수 있을까? 예, 예. 아니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예.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 절대 마지막 공연은 아니겠지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90 이렇게 예. 되셔서도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보기를 정말 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선 명인께서는 또 총 감독을 하셨잖아요. 대본도 뭐 다 쓰시고 거의 다 혼자 하셨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대본과 모든 것은 제가 다 합니다. 아, 남한테 그러셨어요? 맡겨서 하지를 않고 네. 대본도 제가 쓰고 음악 편집도 제가 하고 의상도 다 디자인해서 이렇게 맡기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춤 안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다 해서 연습만 제자들이 시키지 총 모든 것을 제가 다 합니다. 예. 그 대본 쓰는 게 쉬운 일 아닌데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어요. 글 잘 쓰시더라고요. 언제 또 그런 실력을 또 갖추셨어요? 그 이제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네. 그렇게 뭐 실력을 갖춘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평상시에 그 생각했던 그런 네네네. 그 저기로 이제 그런 걸 했었죠. 이제 예. 했는데 항상 저는 대본을 제가 다 해요. 네네네. 평생 그 걸어온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남의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라든지 그걸 참고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은 무용에 담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쓰죠. 네네. 예. 그 매개턱 이 공연물이 그 3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1막, 2막, 3막.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일제시대 때 8살 때 어머니 손에 어머님이 그 정말로 너무 이렇게 그 국악을 좋아하셨고 국악인은 아니시고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은 화장품도 좀 발라보고 엄마 또 치마저도 입어보고 조그마한 어린 그래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놈이 뭐 또 좀 그런데 소질이 있지 않을까 하고 네. 나를 손을 잡고 무역연수 간다 소리도 안 하시고 네. 계란 2줄 갖고 김미화 무역연구소라고 예. 전주 전동성당 옆골목 예, 성심학교 가는 골목에 일산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을 하면서 너 춤 가르쳐 주려고 왔어. 그 문학교 왔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했죠. 춤을 그래요?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가르치러 오신다는데 그래서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철모르고 했죠. 철모르고 하다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네, 또 네. 이제 유교가 닥치고 이제 그런 과정.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에 예, 이게 무용연구소? 예. 김미화. 예, 그때는 무역연구소라고 해서 지금 무역연구소. 학원이라고 하지만은 예. 그리 이제 데리고 갔던 게 오늘날 예. 최선 선생님이 예. 일제시대 예. 나오게 된 예. 예, 최초 그 배경이 되겠네요. 예. 어머니께서 그 무용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이죠? 국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걸. 네. 이게 어머니가 신시대 여성이었었어요, 일제시대 때. 구식의 처녀로 이렇게 뭐 시골에 사는 처녀가 아니고, 예. 좀
처녀 때 중국도 갔다 오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일제시대 때. 예, 신여성이셨군요. 예, 신여성이에요. 예. 그야말로 신여성이고 음식도 잘하시고 바느질도 잘하시고 막 그런 네네. 어머니였고 계란, 그때는 계란 하나를 우리가 못 먹고 살았어요. 그때 계란 2줄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계란 2줄 그리고 또 가지고요. 국민학교 예. 입학을 하는데 또 교장 선생님 집에 또 계란 2줄을 또 그 2번 딱 그런 거 봤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계란 2줄을 갖고 맨 처음에 막이 올라가면은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무용연구소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 예, 그래요. 춤으로. 네네, 그 첫 장면이. 예,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네네. 이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공연이 3막으로 되어 있는데 1막, 2막, 3막 거기에는 이제 초기에 입문했었던 이야기가 과정. 담겨 있고 예. 예, 두 번째에는 중학 시절에 또 예. 새로운 전- 선생님을 예. 만나서 이제 전쟁과 6.25 속에 예. 춤을 맥을 이어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 춤을 계속한다는 이야기. 예. 마지막 3막에서는 이제 그것이 꽃을 피는 것이네요. 예, 이제- 지금에 이르도록. 예, 그동안에 모진 그 비바람 속에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제가 예.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험한 무용을 배웠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산막에는 남은 그 먼 향기 짙은 꽃길을 간다라고 대본을 그렇게 썼어요. 네, 네, 이제 네,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마지막 평화스러운 네, 네. 그 훌륭히 잘 된 제자들과 같이 한 네. 살풀이 호남 살풀이 춤을 예. 맨 마지막에 추게 돼요. 네네네네네. 아버님도 그냥 찬성하셨어요? 아니 이제 반대했죠.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죠. 이게 근데 어머님은 예, 이제 어머님만 춤의 길로 인도를 했지만 아버님은 그렇지 않았군요. 큰 누나하고 어머님만 제 편에 서서 이렇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기차 타고 어머니 쏘고 가출을 하잖아요. 서울로. 네. 그 선생 찾아 그래서 정인방 선생 세 번째 만나서 춤을 또 배우게 되고 그래요. 예. 아, 이제 어려운 과정이 많았었는데 예.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제가 이제 다 어려웠지만 그때는 우선 밥을 먹어야 하니까 예. 배가 고프고 이제 그때는 너무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이 어렵게 사는 시절이었어요. 6.25 후에. 그래서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시절이었는데 예. 그런 서울에서 세 번째 스승을 만나 서울서 객지에서 춤 배울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수도가에 스댕 아시죠? 네네. 스댕 대접 가서 물 한 대접 먹고 이틀 사흘 수도 굶어봤어요. 춤 배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방도 아닌 2층 구석에서 쪼그리고 잠자고 네.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고 그런 모든 그런 어려운 가시밭 속에서 춤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런 게 가장 어렵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속에서도 또 기쁨을 또 가져볼 수 있는 또 때도 있었어요.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79년도에 대한민국 지금은 그때 대한민국 제1회 무용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서울 무용제, 전국 무용제로 용어를 바꿔버렸는데 예. 그 79년도에 대본 20개 작품이 선정을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받아갖고 10개가 떨어지고 10개가 선정이 된 데서 또 3개가 탈락되고 7개 작품이 저 서울 국립극장에 무대에 올려졌는데 그때 최우수상 없는 우수상으로 제가 대상을 탔었어요. 그때도 대본 제가 썼어요. 네네. 그때 MBC에서 옛날에 옛날 옛적하고 그 옛 방송을 많이 했을 당시에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때도 대본을 제가 써가지고 예. 가재골이라는 전설로 제가 한국 무용 대상을 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대학로, 서울 대학로 그 아르코라는 문예극장을 가면은 가을에 무용제 할 때쯤 가면은 연도별로 사진이 쫙 붙는데 창작, 뭐 현대, 발레, 한국무용인데 제 사진이 맨 먼저 붙습니다. 거기에 벽에 네네. 매년 이제 예. 부채 딱 또 띄고 이제 그런 걸 저도 보고 그랬는데 예.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온갖 고생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네. 내 가슴에 오로지 기쁨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기쁨이 좋죠. 예. 그럼 서울에 가셔가지고 더 예. 많은 또 예. 무용을 배우시고 또
전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예. 왜 전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계시지? 근데 전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내가 고향 가서 전북에 가갖고 예. 자리 잡고 제자나 길래 갔다 하는 마음으로 전주를 내려오게 돼요. 네네네. 기차 타고 또 기차 타고 갔다가 또 기차 타고 네네. 계속 하루 종일 걸려서 와가지고 예. 이 연구소를 그럼 돈이 없으니까 네네. 그냥 남이 2층을 얻어서 하는데 집세를 못 주니까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그냥 실갱이 해가면서 굶주리 가면서 무역연구소를 하게 돼요. 갖고 네네, 그렇군요. 예. 그 많은 체제를 길렀죠. 이제 저희도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그냥 있으셨다면은 그랬다면 더 또 서울에 큰 예. 또 무용가가 그랬어야죠. 되지 그래도 않았을까? 전라북도를 지키고 왔으니까 문화재도 저희들 됐죠. 입장에서는 좋죠. 예. 그래도 우리 저- 지역에 예. 훌륭한 또 명인이 탄생되고 예, 저희 다- 지역이 문화의 고장인데 예. 또 자랑해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되셨으니까 예. 참 내려오시기 참 잘했다는 예.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앙에서 활동했으면 더 크게 큰 역할을 하셨었을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연구소 좀 했었어요. 쌍림동이라는 그걸 좀 하다가 또 저기 그 홍릉에서 또 연구 좀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전라북도에 가서 나도 이제 많은 체제를 키우고 춤을 좀 펼쳐보자 하고 전주를 다시 오게 돼요. 예, 그래서 예. 머무른 것이 참 우리 도에서 시에서랑보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문화재도 되고 예, 예.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96년에 전라북도 무형문화 예. 이제 기능보유자로 예. 이제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동초 수건춤, 호남 살풀이 춤으로 예. 이렇게 이제 묶어서 두 네. 개가 문화재로 지정이 받아서 기능 보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호남 살풀이의 그 배경이 동초 수건춤. 예, 예.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예. 지금 긴 호남 살풀이 뿐만 아니라 살풀이 하면 긴 수건을 갖고 추거든요. 예, 예, 그때 옛날에는 긴 수건을 갖고 살풀이 춤이라고 그런 춤을 추지를 안 했어요. 예, 예. 동초 수건 춤에 그게 다 거기에서 나온 유래예요. 네네. 그렇지만 조그마한 수건, 손수건, 네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추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일제시대와 6.25 후에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긴 명주 목수건을 하고 다녔어요. 목에다가 네. 긴 목수건을 목에다 감아서 이렇게 그걸 풀어서 이렇게 던져 추던 것이 살풀이 수건으로 내려온 거고, 이제 동초 수건 정도 조그마한 수건을 갖고 추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이어서 연결이 돼서 맥을 이어서 살풀이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아까 살풀이로요? 예, 소남 살풀도 거기에 속하게 되고, 예, 예, 이제 예. 거기에 맞게 전라도의 호남 지구에 최선희가 만들어낸 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풀이 춤이라는 것은 무속에서 그 혼백을 성천시키기 위해서 고를 푼다고 그래요. 긴 그 무명을 가지고 네. 고를 내서 그걸 막 풀면서 동작하면서 추거든요. 네네. 그게 거기에서 나온 유래가 거기가 있고, 예. 근데 그것을 간소화해서 조그마한 수건으로 전환이 된 거고, 또 목수건에서 풀어서 추었던 걸로 연결이 되고, 이런 모든 사연이 곁들여진 만들어낸 저만이 추는 호남 살풀이 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기능 그 보유자신데,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입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무용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참 말씀 올려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제가 참 제 자신이 많은 고민도 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그 지방에 숨은 음악이 됐든 기능이 됐든 춤이 됐든 그 지방에 뿌리 깊게 파묻혀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그걸 보호하고 이렇게 맥을 잇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문화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라북도의 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전라북도 춤이라고 서류상에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문화재가 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기자회견을 한번 이제 할 거예요. 네, 중앙에서도 이제 도와주신다고 했고 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옛과 지금과 많은 발전을 했어요.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요즘에 와서 조금 퇴보 상태예요. 투입 상태고
전국 내가 무역연구소 할 때에는 고속버스를 한 대를 대절해 갖고 다녔어요. 제자가 많아서. 그래서 전국 대학의 무용경연대에서 특상 1등만 상을 다 쓸고 다녔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고 신문에 다 난 거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배웠던 애들이 다 대학 교수직에 있고 다 이제 문화재도 되고 하죠. 예. 특상 1등만 하고 다 쓸고 다녔어요. 예. 그 한국무용은 전라북도 전주 네. 이럴 정도로 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무용계가 좀 더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향토 발전에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후배들한테. 그리고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듯이 춤은 어디든지 철학이 꼭 있어야 돼. 철학이 있고 그 속에 혼이 담겨 있는 춤을 취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창작무용이네, 뭐 현대무용 막 이렇게 막 전통과 창작은 엄연히 구비를 해서 네. 춤을 취해야 되고 그 전통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춤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그 발전성 있는 그런 걸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 네. 점이 너무 아쉬웠고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춤꾼들이 좀 그런데 창작과 전통과 그야말로 조선춤의 그 선의 그 디딤 그런 원형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웠고 제가 전라북도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몸바쳐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내가 네. 만일에 죽고 없다라면은 후에 우리 제자나 후손들이 과연 조선춤의 맥을 이을 수 있을라는지 그도 네, 네. 걱정스럽고 물론 이제 잘 하겠지만서도 높아심에서 걱정을 네. 많이 합니다. 무용계 후배들이 이 창작 쪽에 만 너무 키우치지 말고 많이 치우치는 모양이죠. 말씀 예. 들어보니까 근데 전통의 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용계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 같아요. 창작도 좋지만은 예. 창작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창작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춤 사이를 아무렇게나 무대에 네. 추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후배들이 원로시잖아요. 전부 무용계에. 또 대한민국 무용계의 원로이시기도 하고요. 원로의 그 참 뜻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전통 춤의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선 선생님 무용을 안 하셨으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네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예. 국민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네. 다른 건 다 빵점이고 공부를 네. 뭐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예능 쪽에 관심이 예능만 그냥 많고 잘했어요. 재주가 있으셨네요. 그래서 참 많은 선생님들이 이뻐해 주시고 예. 참 그러셨죠. 아, 만약 그렇다면 무용 안 하셨으면 음악가가 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 미술가가 됐을 미술가가 됐을 거예요. 아, 미술가가요? 저 우리 아들 딸이 이남 1년인데 예. 걔네들이 국민학교 때 그 그림 숙제는 제가 다 그려줬었어요. 네. 지금도 다 이렇게 의상 디자인이라도 이런 거 다 그려서 빛깔 선택 이런 걸 다 제가 다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예능 아, 쪽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무용가가 됐는가 봐요. 그렇군요. 예. 자, 뭐 이제 80 되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80년 동안의 무용 활동을 해 오신 걸 정리하는 그런 또 공연을 가지셨는데,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기간이 많이 남으셨어요. 활동하실 수 있는 기간이요. 예. 적어도 뭐 100세 되시기 전까지는 좀 무대에 서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번 공연을 보신 팬들이 예. 막 백수까지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너무 이제 감사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남은 생을 춤과 같이 춤을 그 작품의 맨 마지막에 춤을 추리라 그런 대사가 나와요. 예. 그 우리 아들이 그 연극하는 아들이 그 연출본 아들이 이제 그 녹음을 했는데 이 생명이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춤을 취하죠. 근데 다시는 힘들어서 이런 공연 못해 했는데 또 하고 싶죠. 살았으면은. 예. 옛날에
악극단 따라다닐 때 연극 배우들이 막 싸움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분장실에. 그리고 막 다시는 뭐냐, 이제 내분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 집어던지고 다시 이제 연극 안 하고 막 한다고 하더니 그때는 연극 출연 시간 되면 다시 분장실 분을 바르고 하듯이 저도 너무 이번에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번에 무대 그러셨어요? 직접 네. 무대에 서서 춤추면서도 많이 울었고 했지만은 이제 그만해 힘들어서 이제 그랬는데도 또 이제 지나면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을 우리 제자들과 같이 맥을 이어서 정말로 잊히지 않게 우리 팬들이 그 최선춤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춤꾼이 되라고 제자들 말을 일러주고 싶고 또 역시 저도 그런 춤꾼으로서 남았으면 좋겠고 우리 후배나 제자들이 정말로 과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춤의 맥을 이어서 영원히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네네. 자,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선춤의 맥이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수의 길이란 부제로 공연을 가졌는데 백수의 길이란 부제로 또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20년 후에도 무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